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TSMC를 잡을 파운드리는 삼성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나노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장 AMD가 바로 TSMC 2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차세대 CPU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버 프로세서인 차세대 에픽 시리즈 베니스를 TSMC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른바 HPC 칩, 큰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먼저 최선단 노드인 2나노를 활용해서 내년에 양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그 AMD의 이 결정이 놀라운 것은 바로 애플보다 2나노 양산 시점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애플은 HPC 칩보다 더 작은 AP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최선단 노드를 적용해 온 팹리스입니다. 그런데 올가을에는 자신의 AP에 TSMC 3나노 파생 노드인 N3P를 활용하고 내년 가을에나 TSMC 2나노를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AMD가 AP보다 큰 칩인 성능에 더 최적화한 서버 칩에 2나노를 적용한다고 먼저 치고 들어온 셈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인텔을 견제하려는 효과가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은 자신의 1.8나노 18옹스트롱 나노를 통해서 노트북 CPU인 펜서레이크를 내년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GPU에서는 아직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 눌려있는 AMD지만 이제 CPU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AMD는 CPU에서 이미 획득한 기술 이니셔티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인텔이 1.8나노 18옹스트롱을 통해서 펜서레이크를 만든다고 하니 자신은 고성능 서버 CPU에 TSMC 2나노를 적용해서 인텔을 계속 찍어 누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인텔의 허술한 속사정 때문에 있습니다. 사실 인텔은 계속 1.8나노가 올해 잘 양산 노드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나노, 3나노 칩은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의 인텔인데요. 기술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노드 개발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서 곧바로 1.8나노로 직행하는 결단을 한 게 바로 인텔입니다. 말이 좋아서 결단이지 사실상 자구책에 가까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눈에 띄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인텔이 자신의 CPU인 노바레이크를 TSMC 2나노에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8나노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서도 2나노 칩은 외부 파운드리에 의탁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인텔의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바레이크를 TSMC 2나노에 맡긴다는 것은 대만 경제일보에 나온 소식입니다. 인텔은 이전에 자신의 1.8나노가 TSMC의 2나노보다 낫다고 프로모션을 해왔는데요. 물론 여기에 웨이 제자 TSMC CEO는 발끈한 바 있습니다. 인텔의 1.8나노는 TSMC 3나노 파생 노드인 N3P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맞받아쳤었죠. 결국은 어떤 사람의 진위를 아는 데는 말보단 행동입니다. 인텔은 노바레이크 TSMC 2나노 활용은 인텔의 노바레이크 TSMC 2나노 활용은 인텔의 몸부림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잘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텔은 이전 CEO인 겔싱어 때부터 대내외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을 공식화해 왔습니다. 자신의 알짜 CPU는 직접 만들더라도 나머지 GPU 다이나 IO 다이 같은 나머지 덜 중요한 칩 같은 경우는 외부 파운드리의 도움을 받겠다고 공식화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현실을 지켜보면 지금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는 죄다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1.8나노를 그나마 인텔이 직접 개발해서 양산한다는 목표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인텔의 팹리스화는 최신 프로세서에선 이미 고착화됐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사고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결국 TSMC를 추격할 최후의 보루는 삼성 파운드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핀펫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꾼 2나노를 빨리 연착시키는 것이 TSMC 입장에서는 고마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제 TSMC 첫 2나노 고객은 내년인 2026년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8에 탑재되는 A20 프로가 아니라 AMD의 서버칩 베니스 CPU로 바뀌었습니다. 또 인텔의 노바 CPU도 새롭게 TSMC 2나노를 활용할 목록 리스트에 포함되게 됩니다. 내년인 2026년 가을이 되면 애플 AP를 비롯해서 퀄컴 미디어텍도 앞다퉈 2나노를 활용하겠다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 TSMC로서는 최선단 노드인 자신의 2나노를 두고
이 팹리스 간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를 노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작 가격은 더 뛸 것입니다. TSMC가 2나노도 미국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기로 한 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지금 인텔의 사정을 보면 TSMC 독주 체제는 불가피합니다. 인텔의 리프탄이 새 CEO로 왔고, 미국 파운드리를 활용하라는 미국 정부의 팹리스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제작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TSMC의 배짱 영업에 지쳐버린 일부 미국 팹리스들, 가령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같은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팹리스들이 꾸준히 인텔 파운드리 문을 놓고 하고는 있지만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MS도 인텔 1.8나노를 통해서 마이아 칩을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도 그것도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남은 곳은 삼성 파운드리 뿐입니다. 삼성은 TSMC를 추격할 최후의 보루처럼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은 그간 2나노에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이미 실패의 이미지가 각인된 3나노를 건너뛰고 2나노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올가을에 엑시노스 2600을 2나노에서 만들 수 있을지가 1차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앞서 삼성은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암바렐라의 칩도 2나노 고객으로 잡았다고 소식을 내놓았지만, 이런 칩은 사실 2나노보다는 3나노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4나노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자체도 소액이죠. 하지만 냉정히 보면 이 삼성 입장에서 3나노에서 수율 성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2나노에서 사실 잘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조는 점진적 개선 싸움이고, 마치 인텔이 3나노, 2나노를 건너뛰고 1.8나노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는 것처럼 삼성도 3나노 실패해서 2나노 극적 성공이란 시나리오를 쓰기는 매우 가느다란 가능성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현실일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 2나노가 20% 정도의 수율에서 40%까지 올라왔다는 긍정적 소식도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오피셜은 아닙니다. 특히 삼성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퀄컴 AP 물량을 2나노에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3칩이 내년에 2026년에 TSMC와 함께 2나노에서 삼성이 공동 수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올해인 2025년 가을에도 삼성 2나노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율이 낮아서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퀄컴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칩을 TSMC N3P에 다 맡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자신의 칩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혈안이죠. 이전에도 퀄컴은 파운드리 이원화에 가장 열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삼성 수율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TSMC 2나노 제작 단가는 웨이퍼당 3만 달러에 달합니다. 너무 비싼 것이죠. 마치 엔비디아 GPU가 너무 고가기 때문에 자체 맞춤형 칩 설계에 나선 빅테크처럼 퀄컴과 같은 팹리스들도 폭리를 취하는 TSMC를 피해서 삼성 2나노에 노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퀄컴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삼성 2나노를 2년 연속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면 삼성 파운드리에도 배치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면 TSMC 독주 체제가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이고 삼성 파운드리도 회복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칩을 만들 기회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를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